뭐 프로세스 이제 대충 이제 그 다시 한번 정리가 그렇군요. 되셨을 것 같고, 예. 그럼 그 안에서 어떤 일들이 실제로 수행되는지를 좀 알려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그게 연간 계획을 수립하는 문제를 뭐 지금 계속 계획에 관한 네. 이야기니까 주로 네. 또 뭐 여기 참여하신 분들이 연간 계획 또는 우리가 혹시 다른 말로 예산이라고 하는 네. 이 분야에 관심이 있겠죠. 이게 주요 절차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어느 특정 기업에 실제 사내 이렇게 가지고 있는 실무자를 위한 장표입니다. 아, 네. 연간 계획 수립 절차라고 되어 있는데 우선 조직 계층으로 보면은 전사 예산 주간 부서가 있어요. 그래서 전사 방침을 설정하고 물론 톡과 대화를 통해서 그거를 또 각 부문에 네. 전달하고 각 사업 부문에서 이렇게 하던 기본 지침을 주겠죠. 고의를 하게 되면은 이제 본부의 예산 주간 부서가 있습니다. 저 예산 관리 부서라고 하는 게 좋겠네요. 예산 주간 부서는 전체 예산 수립하는 과정을 이렇게 매니지하는 거고, 본부 예산 관리 부서라고 하는 것은 각 사업 부문에서 예산 수립하는 것과 별도로 특정 비용들, 뭐 예를 들면 인건비다 그러면 인사관리 부문이 주관이 되는 거죠. 각 사업 부문에서 인원 인건비 예산 짜지만 이제 인사 부문이 전체를 이제 통화하죠. 전사 인사 방침 전략이 있을 테니까. 뭐 그런 식으로 예산과 관련돼서 본부에서 그 주관 부서가 있을 수 있어요. 그걸 이제 본부 예산 관리 부서가 이제 같이 일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사업 부문의 예산 주관 부서가 또 있게 되죠. 예산 주관 부서는 그 사업 부문의 경영 환경 분석하고 전년도 실적도 분석하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전략 만들고 내년도 목표 설정하고 하는 일을 1년에 일을 하는데 이 일들이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상당히 많은 양이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리고요. 또 한 가지 시간이 걸리는 이유는 전사 차원의 목표나 방침하고 사업 부문의 어떤 이게에서 수립한 계획, 목표 이런 것들하고를 계속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가지고 조율해 가면서 이 계획을 만들어야 되죠. 계획 만들면서. 그러면 그게 이제 시간도 걸리고 어려움도 좀 따릅니다. 서로 다를 테니까. 그래서 그 과정을 다 거치고 나면 마지막에 전사 목표를 이제 확정 지으면 거기 맞춰서 사업 계획 목표도 다시 조정해서 확정 짓고 이런 일련의 프로세스를 한 다이어그램으로 이제 그려본 건데 또 이제 다른 측면에서 보면 그런 실제로 뭐가 그렇게 양이 많은가 할 일이 연간 계획은 주로 이제 재무 계획 중심의 계획이죠. 그러면 최종 아웃풋은 추정 손익 계산서입니다. 최종 아웃풋이 최종 마지막에 나타내야 될 게 거기 이제 매출과 이익이 나타나는 거니까요. 그다음에 추정 재무 상태표도 같이 만들 수 있죠. 그럼 이걸 만들기 위해서는 그 밑에 보면 이제 매출과 비용 계획이 만들어져야 차감해서 당연히 이제 이익 계획이 만들어지는 거죠. 손익 계산서 말입니다. 매출 계획을 놓고 보면은 그것도 한 장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사업별, 제품별 매출 계획, 또 조직 단위별. 여기서 조직 단위라고 하는 것은 사업부가 되든지 아니면 그 영업 조직 단위별로 한다든지 이렇게 여러 가지 구분된 매출 계획을 만들어야 되죠. 또는 시장별 매출 계획이라는 것도 있을 수 있죠. 고객 세그먼트별로요. 비용 계획도 마찬가지죠. 그냥 비용 계획 얼마가 아니고 그 속에는 관리 판매비, 제조원가 뭐 등등 지급이자까지 이런 걸 만들어야 되고 관리 판매비, 제조원가 그런 그 안에 또 굉장히 많은 회계적인 계정 과목으로 따지면 수십 개가 되죠. 물론 계획을 만들 때 그 자질구레한 계정 과목까지 다 계산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래서 상당히 많은 양의 작업이 필요하다. 그 외에 이제 투자 계획이라는 것도 있고요. 그럼 매출 계획이나 비용 계획을 한다 그러면 이제 매출 계획을 하려고 그러면 또 시장 점유율 계획, 단가 계획, 내년에 얼마에 팔겠다, 물량을 얼마 팔겠다. 그렇게 했을 때 금년도와 비교해서 내년도에 단가가 어떻게 변동되고 물량은 얼마나 변동돼서 금액으로 얼마나 또 뭐 더 올라가는 건지 또는 떨어지는 건지 그런 것도 다 이제 검토를 해가지고 만드니까 거기서도 많은 양의 데이터 처리가 되죠. 그거 다 거쳐서 이제 매출 계획이 일어나는 거고요. 대표님, 그럼 이게 뭐 매출액 뭐 500억 하는 회사에서도 다 이러한 뭐 장표와 데이터가 필요한 건 아니죠? 이거 안 만들면 최종의 저기 매출액이 얼마다, 손익이 얼마다 계산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최종은 만들긴 만드는데 보면은 뭐 예를 들어서 단순하게 우리 보통 기업들 보면 매출 계획 가지고 생산 계획 만들고 생산 계획 가지고 뭐 이렇게 뭐 구매 계획 이제 이 정도 수준을 만드는데도 사실 힘든단 말이죠. 근데 그거를 굉장히 이런 아주 그 디테일한 이런 수준의 어떤 데이터로 유지를 해야지만 제대로 된 경영 계획이 이루어진다라고 본다 그러면 너무 힘들 것 같아서.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문제라기보다 말씀드릴 게
힘들다고 해서 안 할 거냐 하는 건 앞에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좀 달리 생각해야 되는 거고요. 이게 많고 힘든 걸 어떻게 잘 해낼 건가 이제 이게 과제가 되겠죠. 어쨌든 좀 줄여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그러니까 그 양을 하는 양을 동일한 아웃풋 만들더라도 그 작업해야 될 양을 줄이는 건 언제나 기업은 그 숙제로 해결해야 될 숙제를 갖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장표가 많다 그랬는데 그 중에 이제 한 장표인 판매 계획 하나 들여다봅시다. 잠깐 들어봅시다. 우선 여기 뭐 판매 계획 만들더라도 이미 말씀드렸듯이 시장별로 어떻게 팔 거냐. 그다음에 제품별로 얼마씩 팔 거냐. 또 제조업이라면은 공장이 여러 개 있다면은 공장별로는 그 학교에서 매출액이 얼마 나오는 거냐. 그런 거 따져봐야 돼. 여기 또 조직 단위별 만들고요. 또 한 축으로는 이제 금년도 추정 실적도 따져봐야 돼요. 그래야 내년 계획에 대비가 될 테니까. 그런 다음에 이제 내년도 사업 계획을 만들고 제품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물량과 금액으로도 나눠서 만들고요. 그다음에 이게 다시 분기 계획, 월별 계획으로 딱 브레이크다운 돼야 되죠.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그 많은 작업 내용 한 페이지 한 페이지들이 다 또 내용 또 들여다보면 또 많이 분화가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양의 작업을 하게 된다. 그래서 어려워한다. 많은 양의 작업이라는 건 시간도 많이 걸리고 인원도 많이 투입되고 그 약의 비용과 그대로 직결되는 약이죠. 사실 작업하는 비용. 결국 돈이죠.